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은 먼저 이제 집단지성을 선도하고 계신 신중 일자리 플랫폼의 김영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북쇼TV의 스태프진, 특히 황태원 대표님이나 오영빈 감독님 또는 한은지 매니저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25년 사회생활 경험 속에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장자동화 쪽 경험과 또는 IT 경험을 통해서 웹마스터 교육산업의 최초로 교육산업에 고관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게 199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두 번째 축은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마케팅 직업군과 MD 직업군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황태원 대표님과 함께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엔잠더 센터라는 것들을 2020년에 설립을 하여 지금 집단지성들과 함께 그런 교육 사업이나 컨설팅 사업, 코칭 사업에 고관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MIL 마케팅 혁신연구소와 디큐브 엔잠더 센터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 메타버스를 타다에서는 어떤 부분을 전수를 하셨는지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세션 15번째 장을 이제 집필 관여했고요. 메타버스 HRD, 또 네트워크 기술의 핵심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공저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메타버스 홍보 전략, 오픈월드 샌드박스 또는 아바타의 특징부터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을 얘기했고요. 챌린지 전략으로는 에듀테크 산업의 출구 전략적으로 실용적인 미션 트레이닝과 코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파괴되는 교육 시장과 메타버스 플랫폼 시대에 강사들이나 코치 컨설턴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공존하고 챌린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책의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 저자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또는 핵심 관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7년부터 2000년 3월까지는 웹마스터나 웹디자인, 웹 PD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이제 고관여 하면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이미 기술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3D 맥스라든가 일러스트 포토샵, 콕 익스프레스 또는 MySQL이나 이런 관점들이 있었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깨닫던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XML이라는 개념들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이미 25년 전, 23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기술사회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022년 현재가 되고 보니까 메타버스 산업은 에듀테크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산업을 20년 가까이 고관여 하다 보니 그 에듀테크 산업과 교육 산업의 연관성 그리고 메타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 메타버스 투 오프라인 시장에서 교육 시장을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관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카카오 플랫폼의 전방위적인 모든 비즈니스들은 아마 메타버스 플랫폼이 반영이 될 것이고 제3의 인터넷으로 저희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화두는 세 가지 화두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ESG 경영과 메타버스, 엔잠더라는 것들이 교묘하게 기경지에 맞물려서 팬데믹 코로나에 의해서 맞물려 가고 있고 이 ESG 경영의 화두에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탄소 제로나 탄소 배출 제로나 탄소 중립에 의해서 대체 에너지를 쓸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수많은 서버를 돌려야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앞으로 메타버스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속도라든가 그런 범용성에 대해서 확장성을 답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ESG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산업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될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20년 정도 이제 모기지로 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제 세대 때만 해도. 근데 제 아들, 딸 세대가 MZ 세대인데 이 친구들은 30년, 40년 동안 모기지론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신중년 전직이나 재취업 교육 시장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보니 조기 은퇴자 50세 전후와 그리고 퇴직 예정을 희망하는 나이가 72세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갭 20년 동안 계신 분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386
세대라든가 X세대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것들 이해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디큐브 엔잡는 센터에 저희가 퇴직 아카데미라든가 또는 창업 창직 퍼스널 브랜딩 교육도 있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이러닝, 그리고 저희 황 대표님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너지 마케팅 대학에서 4차 산업 이러닝 과정이라든가 이런 딥러닝 과정들을 도입하여서 메타버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또 강조할 것이고, 특히 ESG나 메타버스 엔잡러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ESG 국가 경영 또는 기업 경영, 개인 경영을 해야지만 전 지구가 생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향후 1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산업과 경영 분야에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제가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공장 자동화 쪽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는 그런 잡지사가 있었고요. 월간 컨트롤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던 시점에 95년도 연말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항상 두 가지 측면이 공존했습니다. 기술 중심에 있었고, 그 기술 중심에서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었지만, 25년 중에 20년은 교육과 코칭과 컨설팅 현장에서 개인들 대상, 기업 대상으로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지금 교육은 다 무료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션 트레이닝이나 1대1 코칭 시장이 굉장히 열릴 것이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콘텐츠라든가 어떤 메타버스 기술들이 강사나 코치, 컨설턴트들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 연구하고 싶고, 그 분야에서 특히 에듀테크 산업에 연관된 메타버스 플랫폼, 가칭 코칭 플랫폼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많은 엔잡러들이 그런 교육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또는 그 퇴직 예정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그 지식 근로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구축 또는 메토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수많은 그 김영기 박사님께서 집단지성의 대표주자로 가고 계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지금 오늘 저자님으로 참여하시는 두세 분의 그런 네트워크들도 굉장히 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합적인 지식 근로자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디큐브 엔잡 센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